안녕하십니까. 자, 화요일이 돼서 저희 채널 시바야 라이브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연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고요. 자,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를 들고 들어온 두 배우님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교환 배우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어디 봐? 어디 볼까? 예, 네, 안녕하세요. 그 가까이 안 가도 다 그래요? 들려요. 좋은 마이크요. 좋은 마이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중간 정도.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 데뷔 무대 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구교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교환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 데뷔 무대 정원 역으로 인사드린 문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봤어요 하는 분들 벌써 뭐야 가영님 얼굴 보려면 얼굴 확대해야 돼 너무 작죠. 진짜 어쩜 이렇게 다르지? 아니에요. 피디님도 작으세요. 피디님도 제가 뒤에 앉아서 그래요. 이렇게 앞으로 감사합니다. 나오고 말로만 들어도 너무. 자,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 벌써 개봉한 지 좀 됐죠, 사실. 네. 좀 된 건 아니고 요만큼. 6일 차인가요? 5일 차인가요? 맞아요. 네. 수요일 날 개봉했으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네. 엄청 좋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사실 엄청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볼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영화인지 아무도 안 봤다 생각하고 예. 줄거리를 한번 그래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영 씨가 할까요? 제가? 제 네, 아니요, 저는 오빠 할 수 있어요? 아, 그건 너무 좀 무시하는 발언 아니, 아닌가요? 원래 항상 그 분담이 되어 있었거든요. 역할 분담이. 가영 씨가 표현 선배 한번 해주세요. 하고 제가 부가적인 애들 할 게 거를 있으면 제가 할게요. 아, 네. 그 정원이와 은호라는 친구가 이제 청춘, 정원과 은호.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청춘 시절에 만났다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별을 하게 되죠. 그러다 우연치 않게 다시 재회를 하면서 본인들이 함께했던 시간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그 추억들이 올라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아뭐 추가할 거 전혀. 아 끝이에요? 정통 멜로의 측면 멜로 한 스푼? 그쵸? 또 우리가 휴먼? 네, 측면 스푼 피할 수 측면. 없어요. 측면을 잘 갖고 있어요. 예. 여기 친구. 아니 멜로 영화에서 측면은 어떤 거예요? 글쎄요, 저런 인간이 약간 측면 인간이어서 본인의 캐릭터랑 비교해 봤을 때 영화 극 중에서 나오는 은호의 캐릭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중에서는 게임 개발자고 저도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랑 그런 점에서 많이 닮아 있었고 실패들이 너무 닮아 있었고 결국에는 뭐 대단한 게임 개발자가 되긴 하지만 그냥 우리 주변에 당신의 주변인 은호는 맞아요, 네. 맞아요. 정원이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는 되게 악착 같은 친구이면서 동시에 집을 끊임없이 쫓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실 은호가 그 집이 되어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본인이 마음 놓을 곳을 찾아 헤매는 사실 그런 역할이죠. 저 주말에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 싶어서 저는 봤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누구나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이제 연애라는 걸 하게 맞아요.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연애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우리 또 젊은 시절에 또 누구나 헤어지는 이야기들인데 그 어떤 정말 젊은 너무 좋았어요.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 이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워낙 교환 씨가 그런 연기를 또 잘하시기도 하시지만 근데 두 분 다 약간 배우 같지가 않더라고. 너무 이 두 분 다 저랑 그냥 동아리 같이 놀던 그냥 친구들 같은 얼굴로 나와서 너무 이쁘게 사랑하고 너무 슬프게 싸우고 약간 그게 이거 진짜 봐봐야 돼. 이거 봐 생활 연기 최적화라는 말이 있는데 생활 연기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생활 멜로 연기? 멜로? 저희가 또 근데 멜로도 있으면서 약간의 그런 뭔가 성장의 그쵸, 그쵸. 느낌과 청년 영화죠. 청년 가족에 대한 사실 어떤 이야기도 좀 가족도 있고 멜로도 있고 여러 사랑의 모양이 있는데 네, 뭐 네, 네, 네. 아버지와의 가족의 사랑도 있고 뭐 일과의 사랑도 있고 사랑은 뭐 여러 형태로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 이 두 분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쨌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약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비극들을 보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나한테도 저 비슷한 일이 왠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그냥 큰 비극이 아니라 일어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도 다 한 번씩 겪어봤음직한 그런 일들이 영화에서 막 펼쳐지니까 이건 진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보세요. 아 혼자가 나은가요? 네, 혼자가 낫습니다. 이거는 여자친구 나 아내분과 보지 마시고요. 혼자 시간표를 달리하시든가. 아니 좀 떨어져서. 아니 내가 진짜 한번 물어보자. 이거 보신 분들 여기 분명히 들어와 있을 텐데 혼자 보는 게 나은지 아니 아까 위에 와이프랑 봤는데 집에서 혼나셨다는 분 계셨어요. 공감합니다. 저분 공감 하나 하트 하나 눌러드려. 그리고 혼자 개봉일을 왔습니다. 잘하셨고요. 진짜 혼자 보는 게 나은 듯 각자 보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 그건 괜찮아요. 아 저희 영화는 또 보면 이야기 나눌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주의하는 장면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연인이나 아내분과 보시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떠오르는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 이 영화는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영화가 아니고 두 사람이 잘 이별하는 영화이기 그치. 때문에 저는 뭔가 부채의식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걸 잘 털어내실 것 같고 전 사랑에 대한 혹은 뭐 여러 방법으로 보시는 맛들이 있어서 각자의 방식대로 이 영화를 가지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추억을 또 맞아요. 건드리는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서 네. 둘이 잘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게 메인이 안 돼. 아닙니다. 네, 그냥. 저희가 몇 가지 관람평을 한번 받아왔어요. 네. 그리고 입소문을 타고 새해부터 멜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관람객들의 실제 관람평을 저희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교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잘 살고 있니? 나는 영화 보고 너 생각이 났는데 너는 내 생각할까? 고마웠고 미안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진짜 안녕. 야. 나영석. 아니야. 야, NIDNYS. 큰일 날 소리 하네 이 사람. 아닌가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위험한.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자, 우리 가영 씨가 세 번째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요거, 예.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좀 더 어른이었다면 어땠을까? 다음 생에는 성숙한 채로 만나자. 지금부터는 더 나긋한 사랑을 하고 서로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영원을 약속할 수 있게. 고마웠어. 언젠가 내 생각이 스치면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길. 야, 되게 다들 글을 네. 너무 잘 쓰신다. 아니 가사예요. 이 영화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구독이들도 어떤 영화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높은 순위권을 지키면서 한국 멜로 영화의 힘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이 영화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문가영 씨의 백상예술대상 그 여우주연상과 신인 여우상을 동시 석권을 네, 나 뻥이 아닌 게 내가 될 거라고 했잖아.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나 이거 약간 진심이지. 살짝 진심 진짜 있지 않았어? 진심이죠. 진심 있었지. 네. 내가 진짜 이런 말 내가 얹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솔직히 얘기하면 저 구기현 씨 나온 영화는 이래저래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저는 가영 씨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걸 우연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누군지는 알지만 연기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화 보면서도 그냥 배우분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 연기를 개 잘해. 진짜 잘해. 초잘해. 미쳤어. 진짜. 미쳤어. 와. 봐봐. 이거 본 사람은 다 공감할 거야. 내가 앞에서 봤어. 눈물이 죽도록 내가 진짜. 눈물을 이렇게 봤어 내가.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 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리고 몸둘바리 오르. 사실 가영 씨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제가 진짜 근데 모든 배우들은 상을 받을 연기. 한번 보세요. 무슨 차력쇼 어쩌고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뭐 진짜 너무 막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더 공감이 좀 거의 잘 최면 됐던 수준 것 아닌가요? 네, 최면이에요 최면. 네. 진짜 네. 도한 선배가 또 같이 받쳐주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당연히 그것도. 훨씬 잘 빛나게 해줬다. 내가 있었다. 당신이 저- 있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있었다. 이게 저한테 이게 이제 인생에 크게 남은 이유는 이제 가영 씨란 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봤는데 저런 분이었어? 맞아요. 하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봐 댓글 벌써 나오셨지. 네, 그 장면 중에 가영 씨가 버스에서 소리 없이 오열하시는 내 볼펜 그거 보면서.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역시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남들도 알아보는구나 네. 그걸.
헐. 그걸 아, 누가 알아봤냐면 미치겠다. 이 우리 포커스 플러님께서 이걸 막 포커스를 잡으시면서 네. 눈물을 그리고 라이팅을 해준 조명 감독님께서 조명이 흔들려요. 자세히 보면 라이팅이 막 이렇게 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집중을 하니까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주 라이팅이 흔들리고 포커스가 막 들락날락하고 난리가 납니다. 다 울어서? 네. 그래서 나 너무 아빠잖아. 진짜 너무너무 잘한다 생각하다가 저도 그 장면에서 정점을 친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이거는 이 순간만큼은 진짜 내 여자친구였던 사람 같고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네. 자랑스러워요 저는. 이 버스 장면 뭔지 보신 분 중에 기억나신 분 있을 텐데. 버스 번호가 486-1이에요. 봉천 486-1. 팔까지. 저 그 장면에서 극장 다 훌쩍 이런 맞아요. 글이 있네. 진짜 그 장면에서 다들 모두가 훌쩍. 울었어요. 네. 저 가영 씨 목소리로 한번 그 장면 찍을 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두 분이 결국 또 이별을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네. 터뜨리는 장면인데 그 연기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 한번. 아 이게 스포가 될까봐 많은 걸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이별이라는 순간이 사실 우리가 헤어지자 말을 하는 이별이 있고 정말로 이걸 끊어내야 하는 순간적인 이별이 사실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정원이와 은호의 이제 정말 이걸 털어내겠다는 결심 마음 네, 굳게 먹고. 순간. 네네네.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버스 아니라는 공공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리내어 울 수 없는 거라고 했고 저도 사실은 우는 거는 막 우는 것보다 참는 걸 보는 게 더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울음을 정말 참아낼 때 오히려 보는 사람이 슬프기 때문에 엄청 참으려고 많이 했었죠 그때. 참는데 눈물이 또 새어나오는 약간 이런 장면이었군요. 네. 정말 그 제가 잠시 흉내를 좀 내봐도 돼요? 아 너무 오마주니까요. 네. 오마주. 저 그거 네. 캡처해 갈래요. 그럼 자, 나중에 버스. 뜨면 버스. 레디 액션. 소품도 쓰셔야 돼요.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 선배 엔딩. 삥 맞죠? 맞죠 정답. 정답이고요. 악마를 보았다 네. 이병헌 선배. 정답이고요. 맞췄네. 맞아요. 나 모를 줄 알았는데. 연기 잘하신다. 굉장히 영화 좀 아는구나. 네. 정답이고요. 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정답이고요. 이제 요 장면은 극장에서 보세요. 오리지널로. 네, 극장에서 오리지널로 한번 보세요. 정말 눈물이 막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 PD님 퇴장시켜 주세요. 요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만약에 우리입니다. 만약에 네. 우리. 저희가 오늘 이 두 분 모신 김에 또 영화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만약에 우리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보려 좋아요. 해요. 너무 좋습니다. 현실 연애의 이야기잖아요. 요 현실 연애의 여러 가지 상황들, 있을 법한 상황들을 가지고 과연 이게 괜찮은 상황이냐, 너라면 어떻겠느냐 이런 네. 말들 한번 네. 저희끼리 즐겁게 한번 토론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쵸, 이건 정답은 없는 그럼요. 거죠. 네. 정답은 전혀 없는 거죠. 자, 연기에도 그런 방법이죠. 매직 이프. 만약에 만약에를. 나라면. 그런 게 있어요? 연기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요? 네. 어디서 그런 거? 동아리 활동 하시지 않으셨어요? 동아리, 동아리 수준에서는 안 가르쳐 줘요. 아니에요. 연기 잘하세요. 아니 아까 오마주 저는 해주셨잖아요. 항상 느끼죠. 자, 토론회 시간. 이야기 주제 하나하나 한 두세 가지만 한번 해볼까 봐요. 첫 번째입니다. 오랜 시간 단둘이 우정만을 이어온 남사친, 여사친 과연 있을 수 있다. 요거 근데 질문이 오랜 시간이라 하면 어느 정도? 맞아요. 그 기간이 요거 중요해요. 조금 중요하다. 얼마나 알고 요거 지냈냐. 우리끼리만 합의를 하면 되니까. 아니,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 있습니까? 저는 동료분들이 다. 음. 네. 뭐 가영 씨도 저의 여사친인데. 그러네. 네. 어? 근데 판정이 조금 애매해요, 사실. 직장 동료의 개념 말고 이 두 분은 어떻게 네, 면밀하게 얘기하면 저- 이제 직장 맞아요. 동료. 왜냐면 직장이라는 건 나 저 사람이랑 우정을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참으셔라 서로. 그러니까 네. 교환 씨의 대답은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언제든지 확장될 수 있다 이 관계가. 그러면 우리 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데 조건이 붙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 자주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남자친 막 대학교 동기들도 있고 한데 네, 있죠. 사실 진짜 친하면은 그냥 연락으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나 가끔 그 개그 코드가 맞는 어떠한 걸 하고 그다음 각자 생활 각도 살고 뭔가 꼭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둘이 밥을 먹고 막 술 먹는다 그건 좀 어허. 아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니다. 친구가 우리 친구 사귈 때 그 사람이 매력 있어야지 사귀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외형적인 매력 말고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조용함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러면 내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좁혀줄게. 자, 우리 모두 대학생이야. 그치? 같은 동아리야. 같은 동아리인데 참 둘이 연기합이 잘 맞는다고 선배들이 늘 둘을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시켜줘. 네. 그리고 둘도 되게 친해. 네. 그래서 서로 진짜 디테일하다. 막 그런 얘기도 해. 막 내 남자친구가 요즘 막 이래서 너무 짜증 나면 교환 씨가 상담도 해주고. 저 이걸 못 버티겠네. 앞에 보니까 제가 이 앞에 오랜 시간 단둘이 우정만을 이룬 남사친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난 남자친구가 있는데를 제가 깔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없어. 없어. 솔로야.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다. 네네네. 봐라. 시작한다. 이 두 분도 극 중에서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잖아. 그냥 친구 동료의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건 남사친 여사친이잖아. 네. 근데 둘이 어떻게 됐어? 네. 사귀었지? 네. 뭐 하다 사귀었어? 뭐 하다 사귀었냐고. 서로 위로가 돼서 사귀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남사친 여사친이 그럼 어떻게 됐어? 없어졌죠. 없어졌잖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드려볼까 네. 봐요. 자, 지금 같은 동아리였어. 네, 뭔지 알지? 네네. 동아리. 네. 그런데 가혜가 이제 지방에 가야 돼. 오늘 설이라서 가는데 어이씨 막차를 놓쳤네. 나 내일 첫차 시간까지 있어야 될 곳이 없는데 교환아 나 네 자취방에 원룸에 같이 있어도 되는지. 저 솔로인가요? 지금? 솔로요? 저 지금 솔로인가요? 지금 아니 저 솔로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저 솔로인가요? 솔로입니다. 면허를 주시는 건가요? 솔로. 네, 알겠습니다. 솔로예요. 솔로고 네, 한번 네, 물어봐 주세요. 나 막차 끊겨가지고 혹시 너 자취방에서 자고 가도 돼? 진심이야? 제가 무례한에서 너무 좋아하는 대사 전도연 선배님 진심이야? 예. 물어볼 거지 이게 진심인지. 진심으로. 서브텍스트가 너무 깔려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아는 내 여사친 강요라면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이 얘기 아니면 뭐 찜질방 가겠는데 같이 식혜 먹으면서 있겠는데. 우리 같이 집에 찜질방을 가줄 거야? 갈 수 있어. 이게 찜질방이 그냥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오빠 어디야? 찜질방이라고? 찜질방에 혼자 있어? 누구랑 있어? 어떡하나? 그러면 찜질방도 위험한. 근데 여자친구 있었으면 안 갔겠죠. 찜질방 안 갔겠죠. 없지. 없는 상황인데. 그치. 네. 근데 두 번째 요걸 물어봅니다. 이성 친구가 항공과 숙박이 무료인 커플 여행 패키지에 당첨됐는데 아깝다면서 함께 가자고 한다. 과연 나야 고맙지 하고 같이 가느냐 아니면 야 단둘이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하고 거절할 건지. 그 숙박이 한 1,000만 원짜리야. 와 두바이 한국 6성급 호텔 막 커플 여행 패키지. 커플 여행이니까. 이거 고백 아닌가요? 고백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진짜 당첨이 된 거야. 저를 선택해 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감사하고. 아니 왜냐면 이거 고백인데요, 이거는? 근데 이게 선택 당한 만약에 거잖아요. 둘이 진짜로 친한 남사친 여사친이었으면 나는 혼자 갈수 고민은 있을 것 고민은 할 것 같은데. 둘이서? 만약에 10년이 넘었다. 근데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나도 친한 모르게. 친구면 지금 한바 왔으니까 수도권 좀 틀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뭘 좀 체크해달라고 그러고 뭐 집안 정비를 맡기지 같이 가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고백입니다. 피디님 가세요? 네. 아유 솔로 없어, 나? 없어요. 대학생이야? 네, 대학생. 같은 동아리고? 같은 동아리. 솔로예요. 같은 동아리요? 네, 같은 동아리.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나 항공하고 숙박이 다 무료로 되는 무슨 커플 패키지가 당첨이 됐는데 갈 사람이 없어 같이 갈래? 악마를 보았다. 진짜 감사합니다. 재민씨, 재민 선배다. 와 또 오셨다. 야 경기 잘 맞추네. 와 재민 선배를. 사실 이런 질문까지는 안 할. 아니 뭐 드라마니까.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둘이 다이어트 내기를 한 거야. 둘 다 살이 너무 쪘어. 지금 대학교 3학년이야. 대학교 3학년이야. 둘 살이 너무 쪘어. 야 안주 너무 먹었어. 야 지금 안주 너무 먹었잖아. 야 3개월 동안 우리 살 빼기 내기야. 누가 더 많이 빼나 뭐야? 얘기하자. 그래서 막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살을 뺐더니 너무 멋져졌어 지금. 야, 이렇게 멋져진 기념으로 같이 바디 프로필을. 이거 포토시장님 가격이 비싸서 엠빵을 하자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 이제 둘이 내기를 했는데 둘 다 좋은 결과가 왔으니까.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추억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봐 주세요. 저 같이 찍자고. 솔로죠? 네. 솔로야. 네, 둘 다 네, 솔로야. 네. 둘 다 솔로야. 다영아.
가영아, 내가 지금 기념으로 우리 바디 프로필 찍으러 갈래? 같이? 어. 왜? 이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부담스러운. 아니 사실 이거는 조금 서로 민망할 수도 있겠다. 이거 너무 좀 그러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사귀었던 첫사랑과 우연히 마주쳤다. 과연 웃으며 인사할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 그냥 못 본 척 고개를 획 돌리며 지나친다. 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다. 왜냐면 오래전이기도 하고 오래전. 그리고 그 추억을 아는 사람이 사실 나랑 이 사람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 오래전이 사실 3년이야. 어떤 서사가 있는지 알아요? 아 그 서사. 그 영화에 나온 그 서사야. 아, 그래요? 아.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이야. 근데 3년밖에 안 됐어. 이 투페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쪽은 웃고 있고 한쪽은 너무 내 고급 연기가 나와야 되고 웃으면 눈물이 주르륵. 근데 이거는 둘이 싸운 그 역사나 이별의 방식에 맞아요. 관련돼 있겠다. 이거 네. 사실 그만하자고 잘 3년 헤어졌으면. 정도 지나면 저는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됐어. 아 1년 좀 힘들 것 같긴 하다. 아, 1년이면 그 서로 스치듯 안녕? 2년. 2년이면 투페이스. 10년. 10년이면 가는. 오! 그때 하던 그 비전을 물어보고 뭐 비전을 지금은 요즘 물어보고 뭐 하고 하니? 사냐. 정말 어느 얼마나 두고 맞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역사는 또 얼마나 깊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게 변수가 많네. 아니면 뭐 돈도 빌렸어. 돈 빌리고 안 가. 그거는 제 3개월 안에 제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으러 가. 네, 3개월 안에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기다.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 옆자리에 첫사랑이 와서 앉는다. 본인이 와서 앉았어요? 이제 그 사람도 몰랐던 거지. 그 아, 사람도 막 우연치 주섬주섬 막 않게? 이렇게 해서 아. 옆을 못 봤어. 나 아직 못 봤어. 근데 강현 난 본 거야. 응. 지금 막 내려가는데 그러면 너 왔어? 라고 인사할지 아니면 계속 자는 척을 벽 보고 계속 자는 척을 할지. 장거리가 몇 시간? 유럽이면 못 자니까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해 줄게. 태국 6시간. 아 애매해. 나 모른 척하고 있을 것 같아 나. 그러니까 아는 척 하려면 이쪽이 하겠지 하고 그냥 뭘 빨리 꽂고. 저도 장시간이면 오히려 모른 척하고 있을 것 같고 후쿠오카라면 좀 깔끔하게 빨리 이렇게 왔어. 그래? 묻고, 잘 지내지? 다음에 봐. 약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미국 뉴욕이야. 그러면 화장실도 그러니까 가야 못 되고. 가는 거네요. 이건 스튜디오스한테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피디님 아는 척 하실 거예요? 저 지금 솔로예요. 솔로예요, 피디 솔로예요. 나 솔로예요. 나 27. 네. 27. 동원이 다 끝나고 이제 여행 가요. 그러면 3년 정도면 나는 조금 이거 뭐야? 운명인가? 내가 이 친구 안 그래도 요즘 가끔 이 친구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약간 심장이 쿵쾅쿵쾅할 것 같고. 가영 언니 불편, 완전 불편 뭐야 이거? 가영 언니 불편이 아니구나. 제가 불편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갈게요. 위아래를 제가 헷갈려서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요 또 두 번째 상황 갑니다. 당근에서 좋은 조건을 발견해서 직거래를 나갔는데 10년 전에 만났던 첫사랑이 나왔어. 우와 뭘 들고 나갈까?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를 들고 얼마에? 얼마에 혹시 거래를? 5만 원? 이거 되게 굉장히 그 로맨틱한 순간 같아요. 왜냐면 좋은 조건이라 하면 내 취향의 물건을 팔고 있다는 거잖아. 낭만적이야. 그 같은 취향의 물건을 봤는데 사이에 타는데 그분이 나오신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실 닌텐도 1탄 나왔을 때 같이 했었는데. 했었는데. 그럼 애누리 좀 부탁한다.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바로 애누리 부탁으로 가는 거예요? 차비 좀 더 뺄 수 있겠냐? 아니 그냥 난 그 생각은 들어. 10년이 지났잖아. 10년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년 5년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10년이면 뭐 10년이면 좋은 것만 남아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재밌다.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목욕탕에 가다가 막 버스에 타려고 하는 첫사랑을 발견했어요. 과연 모자를 벗고 나 기억 안 나? 오랜만이다 네. 하면서 같이 버스에 탈지 아니면 저 멀리 돌아서 목욕탕으로 뛰어갈지. 저 솔로죠.
몇 번을 물어봐. 지금 솔로고 몇 살이죠? 신입생 때 만났으니까 지금 24이야. 24시고 저는 지금 일단은 가영 씨가 달려갈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왜 후회할 것 같아요. 나도 달려갈 것 같아 이거. 이건 나도 남자 여자가 다르나? 좀 안쪽 안 할 것 같은데. 아. 꼬질꼬질 안 돼. 아 내가 꼬질꼬질한 내가 꼬질꼬질 모습 안 보여주기 된다. 싫어서. 만약에 또 만난다면 그거는 운명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 계속 제 움직일 거잖아요. 꼬질꼬질 안 보여줘. 계속. 아 오랜만이다. 아 되게 빨리. 얼른. 잘 지냈니? 그때까지도 빨리. 잔상으로만 계속 이렇게. 괜찮은데? 네. 아련하게 기억 남겠는데? 기억이 안 나. 장난. 되게 아련하게 막. 꼬질꼬질한 충분히 숨길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빠르면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오히려 좀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또 애틋함이 또 있어가지고. 자 이야기 주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 봐요. 내가 연인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 사랑해서 과연 헤어질 수도 있는지. 뭐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저런 생각을 할 때 그냥 끝까지 곁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헤어진다기보다는 사랑해서 더 어떻게든 상황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후회 없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 교환 씨는 처음부터 이쪽이더라고. 저도 근데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핑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 고문이 되는 사실 되게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별로다. 조금 구체적인 사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멜로 영화의 클리셰입니다. 상대방은 나와의 먼 미래를 그리는데 어느 날 뭐지? 피? 70년대야 지금 70년대. 약이 개발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오랫동안 한 2년 요양하고 약값이 많이 들어. 병든 사람이 교환 씨야. 네. 그리고 가영 씨는 아무것도 몰라. 아, 우리 조금만 해맑아. 10만 원만 더 벌면 월세방 구할 수 있어. 오예. 하는데 약값이 100만 원이야. 자, 이때 교환 씨는 퇴근했어. 여긴 집에 있고. 퇴근했어요? 응. 집에 있어요? 여기는 왜냐면 무능력자야. 아, 맨날 글 쓴다고 하다 클리셰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보통 시 같은 거 쓰다가 가영 씨 막 나왔어. 라면 끓여줄까? 라면이 먹고 싶냐 이 와중에?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데 먹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라면 드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가영 씨가 끓여준다 그래가지고 자, 어떨 것 같아요? 라면 먹는 교환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뻔히 내 병은 나만 알아.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본인 그 병에 대해서 미리. 병에 대해서요? 와 너무 괴로워하는 시. 진짜 너무 힘들다. 야 어떡해. 와 들키고 싶다 진짜. 차라리 들켰으면 좋겠다. 아, 차라리 와. 약 먹어 들겠다. 네. 아니 자연스럽게 들켰으면 좋겠어. 어떡해. 그래도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아프고 이렇게 됐다. 해서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사실 또 만약에 얘기 안 하기도 그게 더 잔인할 수도 있어요. 네. 가영 씨가 네. 가영 가영 씨. 씨 물어보기. 오래 만났어요? 아이고 또 그러면 유치원 동기 다시 유치원 동기 중 3년 만났다, 1년 만났다랑 3년 만났다랑 10년 만났다가 대답이 달라요? 아니 만약에 얼마 안 만났으면은 사실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아프다는 거를. 그리고 오히려. 그냥 핑계 대서 헤어져? 그 추억이 많지 않다면은. 근데 만약에 좀 오래 만났고 그러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교환. 같이 그래도 내 상황이 이렇지만 같이 헤쳐나가자. 헤쳐나가자. 이거는 그러면 마음이 좀 모였네요. 이거는 말하는 게 맞다. 네. 요 상황도 좀 웃기네요.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막 라이징 스타가 된 상대방. 나와의 연애가 발각된 위기에 놓였다. 사실 숨기는 게 맞잖아요. 네. 이제 막 스타가 됐는데. 저 노팅힐이 잠깐 생각나는데 지금 워킹 타이틀 영화 같은 상황인데. 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상대방인 거죠, 남자분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환 씨가 슈퍼스타가 된 거지. 나는 내가 헤어지자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그 사람한테 하게 하는 거죠.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그치. 열심히 했는지. 저 사람이 라이징 스타가 된 거는 저 사람에게 온 정말 흔치 않은 기회니까. 좋은 기회인데. 지금 내가 휴그랜트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피디님은요? 피디님의 입장은 뭐예요? 엄청 사랑하나? 엄청 사랑하겠지? 그럼요. 얼마나 만났는데? 3년이요. 3년? 3년 꽉 차 맨날 만났어요. 근데 벌써 약간 뭔가 조짐이 나와요. 뭔가 누군가 열애하는 것 같다는 어떠한 이제 아! 대각되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맞죠? 그 연기 맞죠 지금?
최민수 선배 연기 맞죠? 이게 아니 나 이거 진짜 대답이 너무 구차한데 한 1년만 만나지 말자. 근데 내가 헤어지란 말을 못 할 것 같아. 왜냐면 국민 첫사랑이 되는 건 이분이 얼마나 이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사이가 된 건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근데 어쨌든 이분의 커리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방해되니까. 커리어도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근데 1년 너무 긴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 딴 남자가 나타나겠지? 당연하죠. 국민 첫사랑이 됐는데. 네. 여기저기서 막 네. DM 보내고 대시하고 네. 막. DM 보내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드라마의 슈퍼스타 누구입니다. 한번 만나. 연기 잘 보고 있어요. 다 인증 마크 막 써 있고. 여기 매니저를 위장하면 안 되나라는 어떤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더 힘들 거예요 아마. 네. 와. 지나가던 최고로 잘 나가는 아이돌 스타가 저 가영 씨 매니저죠? 그 번호 쪽지 좀. 네, 번호 좀. 저 대표입니다. 저 가영 씨 회사 대표입니다. 어쩐지. 안 칼지게. 네. 아 웃긴다. 예, 이것도 참 어렵네요. 뭐 괜찮아요? 너무 몰입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거 한번 하세요.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럴 뻔했어요. 너무 근데 신선하다 이 이프 게임. 근데 멘탈이 너무 많이 소진됐어요. 이걸 너무 잔인한. 감정이입을 상황이에요. 하다 보니까. 저는 심지어 너무 몰입해서 기분이 좀 나빠요. 왜냐면 기분이 좀 안 좋은데요. 지금 내가 빨리 좋은 얘기, 좋은 거 하나만 해줘야 하고 가죠. 뭐 없어요? 행복한 상황. 그래서 결국 둘이 뭐가 됐다. 이러죠. 둘이 예쁜 말. 네 어쨌든 만약에 우리 맞아요.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네. 이거 제가 보증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꼭 한번 극장으로 오랜만에 나들이 하셔서 봤으면 좋겠고 자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은 처음 또 출연하셨으니까 근황이라도 몇 가지 또 여쭤보면서 교환 씨한테 먼저 이것저것 한번 여쭤볼까 봐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스크린 데뷔 후에 선보인 첫 정통 멜로라고 나오는데 그동안 이렇게 장르물로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어떤 멜로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제가 연기한 모든 캐릭터에는 다 사랑이 있었는데 저만의 인장처럼 항상 그 상대 배우와의 어떤 멜로 코드를 넣었었어요. 모든 캐릭터에. 뭐 꿈의 제인에서 제인도 그렇고 제인도 정원을 찾고 있는 제인도 있었고 길복순에서도 도현 선배를 너무 제가 항상 그런 사랑에 대한 건 한 꼬집 넣었었는데 이 전면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영화는 처음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냥 멜로 이런 영화. 네, 기분 좋죠. 그리고 너무 하고 싶었었고 아 그럼 좋은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냥 문가영 씨랑 김도영 감독님이랑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요. 아 저는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 이제 다음은 멜로 해야지 또는 한 3년 후쯤에 멜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어떤 기다리고 있었던 좋은 감독님 좋은 상대 배우가 네. 나타났는데 그 작품이 멜로였구나. 네. 저는 교환 씨 볼 때마다 조커가 생각나거든. 어.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이중적인 느낌이랄까요? 좀 되게 복합적인 이런 느낌들을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의 성격이 약간 그렇게 생각이 많거나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거인지. 저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들은 되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아 연기를 할 때도 오히려. 연기할 때는 근데 그런 거 좋아해요. 와서 관객들 마음 흔들어 놓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연기 스타일. 네. 그래서 뭐가 영화도 그런 영화 더 좋아해요. 이렇게 들어와서 흔들고 나오는 영화들. 연기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지만 본인의 삶은 오히려 스트레이트하고 심플하다. 그러면 배고프면 밥 먹고 아니 뭐 졸리면 자고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요? 보통 할 일 없을 때? 그냥 혼자 노는 거 잘해요. 그냥 집에서 딩글딩글. 대중문화를 많이 즐겨요. 그냥 넷플릭스 보다가 맞아요. 게임도 하다 유튜브도 보다가. 맞아요. 네. 교환 씨 MBTI가 ENFP. 네. 어때요? 그 내향적인 사람인데 또 사람 앞에 서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또 근데 여기 또 원래 꿈은 개그맨이었다고 또 나와요? 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줍음이 많은데 개그맨이 꿈이고 INFP인데 배우를 하고 있고. 네. 교우 관계는 원만하나 산만하다. 복합적이네. 복합적이야. 근데 뭐 개그맨 그냥 무대에 쓰는 걸 좋아해요. 결국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전달하거나 무대에 서서 저를 막 제 감정을 전달하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언제 처음으로 배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주 하는 건데 그리고 저 반장 선거 할 때부터. 네. 배우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사실 연극영화과 입시 준비하면서 점점 꿈이 커진 네. 거겠지. 네. 그 전에는 그게- 어렴풋 하다가. 네.
천천히 그냥 이렇게 음. 더듬더듬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계속 앞에 것들만 더듬더듬 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글들도 있었어요. 다수의 단편 영화에서 감독으로서 연출 감각도 인정을 받은 능력자십니다. 연출한 작품에 직접 배우로도 출연해 왔고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 감독일 때의 자아가 있고 배우일 때 자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나도 궁금하다. 그렇게 크게 분리는 안 하는데 근데 연기할 때가 더 편하긴 하죠. 아, 네, 둘 네.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네네네 연기가 근데 그 연출을 할 때의 쾌감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한데 그냥 제가 썼던 저는 제 글로 다 연출을 하니까 그 영상화되는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또 이런 혼술을 즐겨서 술 기운에 쓴 시나리오가 쌓여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너무 제가 제작사분들한테 어필하고 싶어서 제가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쌓여있진 않고요. 쌓여있진 네, 않지만. 네, 하지만 한 방은 있다. 그러면 술의 기운을 빌려서 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상적인 상태에서 막 대부분 엉망이죠. 근데 코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요 한 문장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 강력한 어떤 후킹을 딱 걸리는 문장이 있을 때가 있어서 그거는 살아남는데 근데 사실 술 먹고는 뭐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멍 때리거나 세수하다가 그럴 때 문득문득 이불 개다가 네. 문가인 씨한테도 이것저것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까 봐요. 아니 근데 올해로 데뷔가 20년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몇 살 때 데뷔를? 저 10살. 네. 10살? 네. 아 아역으로 시작을 하셨구나. 네, 아역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대선배 모시고 있죠 지금. 사실 제가 듣기로는 가영 씨가 진짜 재주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릴 때 또 외국에서 사셨죠? 네,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독일에서 태어나서 네. 그때 이제 한국에 10살 때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거의 바로 시작을 했던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볼 때는 유학 중에 독일에서 맞아요, 만나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유학생 커플로 독일에서 만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너무 둘다 로맨틱하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로맨틱하다. 나도 유학 가서 결혼하고 싶다 유학생을. 응? 나 지금 24살 솔로예요? 상황극 24살이야 나 24살. 무조건 24살 솔로. 저 솔로예요 지금. 저 솔로야 솔로. 독일로 유학 갔어. 솔로로 독일로 유학 갔어. 히치하이킹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몰고 왔는데 패션을 전공하는 유학생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솔로예요? 솔로. 고맙습니다. 너무 웃겨. 할 줄 아는 언어가 그럼 실례지만 처음 모국어처럼 해서 독일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하고 영어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부럽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또 많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아니요, 막 그렇게 많진 않고 엄마가 사실은 이제 피아노, 챈발로 전공이니까 히치하이킹으로 만나신 거예요? 집에 와서 한 번만 여쭤보면 안 돼? 우리 약간 상상만 할게 우리는. 당신의 메트로놈. 안녕하십니까? 독일에서 그런 식으로. 당신의 메트로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이제 어릴 때 배웠었기 때문에 플루트도 했었고 바이올린.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독일을 어떤 아빠는 물리학. 이거 영화인데? 이거 두 분이 분명히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설정 과단데? 아버님한테 꼭 여쭤봐요. 당신은 메트로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하셨는지. 아빠가 아버지가 당신 메트로놈. 한인 배구 대회 나갔다가 만났다고 들었어요. 뭐야? 너무. 이것도 영화인데 이거? 배구. 한인 배구 대회 나갔다가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한인 유학생들 많지가 않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 대회 구경 오셨다가 알게 된. 그러면 혹시 아버님은 이렇게 뿔테 더벅머리 공부만 하시는 느낌인데 배구는 또 엄청 잘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 네, 설정이 안경은 안 쓰시는데 사랑의 시간차. 아빠가 아는 게 많길래 사랑의 시간. 보고 그 순간에 갑자기 고속으로 보고서 확빵 섰는데 그 엇박자 때는 득점하고. 너무 완전 이거는 진짜 교환 씨 말대로 영화도 이렇게 짜가면 좀 그래. 맞아요. 뭐라고 해요.
물리학자 아버님과 음악하시는 어머님 사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아이는 이렇게 훌륭한 또 배우가 되어서 이게 거짓말이지. 잘못됐어. 잘못됐어. 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고요. 이것도 가영 씨 직접 책을 쓴 적도 있어요? 원래 바뀌었으니까 2년 전이 됐네요 벌써. 글 쓰는 거 원래 좋아하세요? 산문집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걸 원래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제가 좋아서 썼던 거였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산문집을 냈어요. 근데 글은 뭐 교환 선배도 너무 잘 쓰시고 아버지는 물리학자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인데 독일에서 만나서 태어났는데 배우가 되었는데 글도 잘 써요. 아닙니다. 영화로 힘들겠죠? 이거는 OTT 시리즈로 한 16분 정도 2시간 안에는 못 담고 16개 정도는 1화까지가 150화까지가 1화. 아 거기서 끝나는 거야 슬로우 모션? 그러면 사랑의 시간 차이가. 그럼 사랑의 시간차에서 성인 배우 가영 씨가 출연하는 거 한 8회는 가야. 그쵸. 아니 나 멀었네. 6회 정도는 사랑의 메트로 당신의 메트로놈이고 이거 보여줘야 돼요? 아직 안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문가영표 멜로라고 어쨌든 그 남자의 기억법, 뭐 사랑의 이해, 여신강림도 있었고 그놈의 흑영룡 같은 로맨틱 코미디까지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땡땡땡 멜로라고 수식어를 붙인다면 어떤 멜로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영화 네, 교환 씨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 정통 측면 멜로. 정통 측면 멜로 하겠습니다. 네. 정통 측면 멜로 너무 좋고, 네. 난 LP 같은 멜로. 너무 좋다. 뭔가 항상 다시 듣고 싶은 것처럼 음. 아날로그의 느낌도 있으면서 맞아요. 그걸 계속 돌아가는 뭔가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맞아요. 내가 보자마자 약간 레트로하니 아날로그한 이 느낌은 뭘까 내 가슴을 울리는. 근데 LP라는 단어가 또 주는 뭔가 어울릴 느낌이. 것 같아요. 예. 가영 씨, 우리 교환 씨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슬슬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거 뭔데 이거 라이브 데뷔. 네, 라이브 데뷔. 라이브 데뷔를 했는데 너무 재밌으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너무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당신의 메트로놈. 아무튼 열심히 해서 당신의 메트로놈이 되겠습니다. 농담이고 또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간 되시면 티켓값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네. 마음 동하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는 혼자 보셔도 되고 아니 뭐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분들도 같이 봐도 되고 생각할 게 많은 영화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두 분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